네, 매일 아침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 픽 시간이죠.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뉴스만 꼭 집어서 픽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토마토 한동희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000명대 확진자, 자, 어제 밤 9시 기준인데요. 네. 아유,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어때요? 네. 지금 오후 9시까지 신규 확진자가 2,021명인데요. 오후 12시까지 집계하면 2,100명에서 2,200명대까지 확산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5주째 시행 중이고 비수도권도 3단계를 시행한 지 3주가 됐는데 그렇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잡히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전혀 줄어들지는 않고 2,000명대라는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방역 피로도도 이제 국민들 사이에 쌓여 있고 네. 델타 변이도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어서 지금 2,000명대가 정점이 아니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대책이 지금 4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네. 백신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그래도 백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백신 수급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별 효과는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네. 그래도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백신이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요. 돌파 감염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나서 추가적인 부스터를 맞고 하면은 그래도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원래 8월 공급 예정이었던 모더나 백신이 4천만 회분이 원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미국 쪽 본사에서 공급에 차질이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지금 절반 수준도 못 미치게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발생하고 신천지 그 당시에 1차 유행 발생하고 그리고 2차 유행이 광화문 집회 이렇게 네. 발생하고 지난 연말에 발생하면서 1,000명대까지 올랐었는데 이제 다시 줄다가 이번에 4차 유행이 조짐이 보이면서 다시 2,000명대까지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학원이나 마트, 일상 공간에서의 감염이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지금 휴가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휴가 기간에 이제 이동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비수도권 지역 확산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8.15 광복절 집회 계속 한다는 또 사람들도 있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불안불안하기도 하고요. 예. 또 학생들 등교도 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아직 좀 변화가 없는 거죠. 예, 이제 그 등교 문제 놓고도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백신 접종이 이제 40대 이하에 대해서 예약을 시작하고 60세, 74세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도 시작을 해서 일단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네. 전국 1차 접종이 41.6%인데 11월 집단 면역을 예고는 하고 있지만 2차까지 완전 접종이 15.4%에 불과해서 계속해서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뭐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뭐 델타 변이처럼 이렇게 변이 바이러스를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5차 유행은 네. 불가피하다. 또 이런 전문가 네. 지금 예견까지 나와 있어서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아, 그리고 모더나도 좀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지만. 자, 그리고요, 이현주 특검이죠. 세월호 특검. 네.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90일 만에 수사를 마치고 자료 조작 증거가 결국은 없다. 과연 이 말이 맞냐? 유족들은 지금 못 믿는 듯한 인상인데 어떻습니까? 일단 특검이 뒷받칠 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사안인데요. 세월호 폐쇄회로 TV, CCTV죠. 데이터 조작 의혹과 해군과 해양경찰이 세월호 DVR, CCTV 저장 장치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거 수거 과정에서의 의혹이 있었다. 바꿔치기를 했다, 이런 의혹과요. 네. 그리고 DVR 관련해서 청와대 등 정부의 대응이 적정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네. 그런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제기했던 부분이 해경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수거하는 시점에서 다른 DVR로 바꿔치기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은 원래 세월호 DVR이다, 이런 판단을 내렸고요. 당시 수색 상황을 종합을 했을 때 네. 누군가 은밀히 세월호 선체에 들어가서 수거를 하고 아무도 모르게 해역을 빠져나오고 이런 부분은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수거했다 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고요. 네. 세월호 CCTV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DVR이 보니까 CCTV 내용 보니까 뭐 예능 프로그램도 녹화가 돼 있고 뭐 어쩌고 그래서 이거 좀 문제 아니냐 그랬더니 워낙 그냥 붙여쓰기 복사하기 뭐 지우기를 많이 해서 그런 거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청와대나 정부 대응 적정성 의혹 관련해서는 네. 검사를 했는데 범죄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고요. 네. 지금까지 특검 수사 이번 특검 수사까지 9번째 수사 조사인데 당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참사 원인과 구조 과정, 위법 행위 등에서 수사를 했었고요. 그 당시 참사 연루자의 339명을 입건을 했었고 154명을 구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살인 혐의가 인정이 돼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고요. 하지만 뭐 7년 동안 9번의 수사 조사가 이뤄졌지만 세월호 유족들과 시민단체는 아직까지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추가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7년 동안 9번이나 이렇게 수사하고 조사하고 뭐 정말 특검까지 하고 이러면은 적게 한 건 아닐 텐데 네. 그래도 계속해서 못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런 것 같고. 네, 당시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없었고 그 당시 상황이 네. 뭐 급박했기도 했고 뭐 당시에 뭐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혹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내분이 사실은 조금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이준석 당대표 리스크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네. 대선 앞두고 지금 내부 분열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특히 경선준비위원회에서의 그 이벤트라 그래야 되나요? 참여라 그래야 되나요? 네. 이게 후보들하고 좀 안 맞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준석 리스크라고 해서 지금 첫 번 이제 취임하고 한 달이 됐던 시점에 네. 재난지원금 번복을 하고 뭐 통일부 여가부 폐지를 먼저 꺼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리스크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지금 또 다시 나오고 있는 게 뭐 국민의힘이 경선 후보들의 쪽방촌 봉사활동을 기획을 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기 불참을 불참했죠. 하면서 예. 힘겨루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또 경선준비위원회가 18일에 예비후보 토론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 전 지사가 경선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런 식의 관심을 끊어라 라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겨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직 후보 등록도 안 된 상태인데 경선준비위원회가 당원에도 없는 조직이 이런 기획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이준석의 월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지금 현재 경준이는 뭐 컷오프 그리고 후보들의 뮤직비디오 촬영 그리고 뭐 봉사활동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의 상당수가 이준석 대표의 아이디어라는 입장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경준이가 경선을 준비하는 곳도 아닌데 네. 경선 후보도 등록되지 않은 후보들을 시켜서 이미 경선을 시키고 있다. 뭐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토론회도 시작되고 TV 토론도 하는데 네. 선관위가 맡아서 하면 될 일을 왜 지금 지도부가 나서서 하느냐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경선 기획에 관련해서 지도부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후보들이 무리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 이러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와중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다시 지도부를 패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 측 의원인 장제원 의원은 네. 당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굳이 필요하냐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예비후보 등록이 우리한테 어떤 이득이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굳이 당 예비후보 등록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후보 등록하고 뭐 토론토를 하고 이러니까 사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좀 불쾌하거나 뭐 해봤자 본전 잘해야 본전 네. 잘못하면 완전 망하는 각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토론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그러겠죠. 예, 뭐 이제 들리는 말로 뭐 홍준표 의원도 의원한테? 부담스러워한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나오고 홍준표 있습니다. 의원은 이를 갈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자, 좀 사실 저희 입장에서야 뭐 그분들은 안 하고 싶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한동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자님 고맙고요.
또 좀 더 재밌는 소식으로 또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은 다른 염재인 기자가 오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 노영의 뉴스 인사이더 보시면서 중간중간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추려가지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